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이 줌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아마 4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나 다른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또 힐링이 되고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면서 어머 오랜만에 얼굴 뵙는 민 선생님도 반갑고 조영계 선생님도 반갑고 카메라 켜주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민 선생님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경찬 선생님과 김희선 선생님이 같이 협업하셔서 메타버스 속에서 NFT로 실천하는 저작권 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경찬 선생님이 조금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어보시고 뭐라도 질문하시면서 이해하고 이 시간에 다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또 나중에 이렇게 2탄, 3탄 해도 되니까 그러면 좀 쉽고 재미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선생님, 희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공유가 비활성화돼 있다고 네, 하네요. 제가 활성화해 네, 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먼저 어, 뭐 주제가 제가 뭐 메타버스 속에서 NFT 막 이렇게 뭐 주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NFT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그리고 NFT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이 이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근데 뭐 영상 하나 보시면 예전에 이거 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58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보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영상이 58만 달러에 팔렸대요. 그러면은 뭐 지금 보니까 도트 몇 개 찍어가지고 빨강색 빨주노트 그래도 7개 채웠네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뭔가 이불 덮고 있는 것 같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이 그림과 영상인데 이게 58만 달러 이거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이거 애들 시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NFT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셨을 때 먼저 여기서 보이는 게 이게 말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이거는 영상인데 영상 속에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이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이 무빙과 그 다음에 이 소리까지 모두 합쳐서 이렇게 58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NFT라고 하는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 반 애들한테 시키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NFT를 접근했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과 뭐 지금 저도 모르는 암호화폐, 저도 옛날에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했다고도 생각하고 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워낙 암호화폐들이 많아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잘 모르겠는데도 움직임이 있다고 계속 하는 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인데 여기는 이제 간송님께서 그 옛날에 고려청자를 이거 일제 강점기 때 고려청자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당시로 뭐 몇 천억 가까이 되는 현재 가치로 이게 몇 천억 가까이 되는 그 재산을 모두 털어서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재를 가져오신 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 재정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은 현재 이런 시국의 흐름에 맞춰서 한 건지 간송미술관에서도 NFT를 발급을 했다고 해요. 후민정음, 한정판, NFT. NFT 뭔가 현재의 느낌이고 한정판 하면 우리가 또 이거를 사람들이 심리가 한정판에 요즘 뭐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이거를 해례본을 100개의 NFT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당 1억 원으로 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80개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80억 정도가 벌써 확보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NFT 훈민정음 해외레본 이거는 기존의 원본은 있는 거고 NFT는 가상이 있는 건데 이거에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물과 이렇게 NFT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만들었던 맨 처음에 그 양캣은 고양이가 날아다니는 그거는 이제 원본이 자체가 NFT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피지컬,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스캔을 한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NFT를 만들어서 이거를 거래를 했는데 실물은 34만 3천 달러, 대략 한 35억 정도 하죠. 그 다음에 가상 NFT는 대략 2만 7천만 2천 얼마 될 정도 되겠네. 이게 한 3억 정도 하고 3억 5천 정도 하고 이게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요즘 뭐 뉴스를 올리는 거를 꾸준히 저희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알고 지나고 보니까 오늘 또 놓쳐버렸네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그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잭 도시라고 하는 트위터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첫 트윗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낸 이 트윗 메시지가 NFT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35억 7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이 35억 7천만 원에 샀던 그 누군가가 이거 다시 이제 올린 거죠. 경매를 올렸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몇백억으로 경매가를 시작을 잡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 낙찰 금액은 836만 원인가 700만 원, 약 2.2 이더리움에 팔렸습니다. 35억에 샀는데 830만 원에 해서 거의 이거 뭐 저거 종이 조각이 됐죠. 이게 엊그제인가 저번 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오늘 또 제가 검색을 이걸 조사해 보면서 검색해 보니까 조금 가치가 올랐습니다. 현재 3만 달러까지 회복이 됐어요. 대략 3,700만 원. 예, 샀던 금액에서 구매가에서 대략 1%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3억, 네, 그렇죠. 10배가 3억이고 100배가 30억이니까 네, 지금은 1%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NFT로 인해서 이 가치를 다시 회복한 건지 요즘 다시 그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도대체 비싸게 팔리는 움직임이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항상 계속해서 남기게 되는데요. 이거 찾아보면서 NFT를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작품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술 특히 초등학교 임용고사를 임용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품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과서하면 반드시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죠. 이거 변기 갔다가 이것은 샘이다 하고 이 디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킹까지 해놓으시고 했는데 이때 당시 미술계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맨 처음 이 작품이 그 대회에 실리지 않았다고 뭐 쫓겨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지금 2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비싸게 팔리는지 보면은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상에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상징성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200억입니다. 그리고 만촌이라는 이 사람도 유명하시죠? 예술가의 똥이라 해서 실제로 그 변이 3그램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려 2016년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27만 5천 유로니까 지금 아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은 뭐 이게 왜 200억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우리 집보다 비싼데 우리 아빠 차 10대 팔아야 되는데 10대가 아니라 200대 팔아도 못 사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저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다시 돌아가게 봅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이 어떤 상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NFT는 어떤 그 예술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교육적으로 더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유성, 그 다음에 특별성,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서 작품을 거래하는 건데 별거 없어요. 어차피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거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NFT로 난리냐?
근데 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어떤 것인지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잠깐 발 들일 뻔했다가 다행히 발을 들이지 않았던 어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L로 시작한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게 진명황의 집행검이라고 했어요. 이제 플러스가 된 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떤 재료를 사서 이 재료로 이제 가공을 하면 강화가 되죠. 그게 이제 강화를 여러 번 시키면은 점점 가치가 올라지고 데미지가 공격력이 굉장히 세지죠. 힘이 2에 올라가고 추가 데미지가 무려 20, 그다음에 근거리 명중이 12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치명타가 9%네요. 재질이 무려 블랙 미스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진명황의 집행검 이게 강화를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 때 필요한 이 집행검 자체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질, 뭐 여러 가지 블랙 미스리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가격도 장난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게 이게 강화를 하다가 실패하면 이 아이템 자체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8강이 지금 이 사진이 8강인데 이게 3억이고 이게 플러스 9까지 한 게 나왔어요. 그게 5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물 가치로 현재 10 강화된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죠. 이거랑 최근에 이거 최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이제 TV쇼 진품명품의 고종 황제께서 하사품으로 남기신 4인 참사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의식용 검이라서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의식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재료도 이제 금으로 상감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에 그리고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께서 하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인검 중에서 여기 나온 작품 이 물품은 이제 그 칼 도신도 잘 살아 있고 녹슬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이 그리게 많지 않고 온전히 잘 보존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품 명품으로 나왔을 때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보에 가까운 이 사인 참사검과 사인검과 그다음에 게임에서 나온 이 그냥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게임에서 나온 아이템이 3억, 5억, 10 그다음에 이거 강화 10강이면은 그랑카인의 심판 이거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공격력이 높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최근은 좀 아니고 옛날 좀 됐을 거예요. 이제 NFT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는 시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게임이었죠. 베트남에서 나온 게임인데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반복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인데 그냥 고양이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고양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를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 작업을 하면은 이 고양이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고양이를 이제 팔아요, 사람들이. 팔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실물이 아닌 가상의 무엇인가의 작품성으로 보이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팔면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2.2 이더리움이 아까 3천 얼마였었죠? 저기 800 얼마였으니까 뭐 잘 팔리면 이것도 막 몇백만 원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작년쯤에 아마 그 인터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희 이제 삼성에서 제페토라는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었죠. 메타버스 하면은 요즘에는 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제페토라는 곳에서 의상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월 수입이 뭐 1,000 얼마, 1,500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이너가 또 이렇게 새로운 크리에이터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의상들이 실물에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 뭐 이 가상 공간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 게임 안에서만 구현이 되는 건데 그것도 꽤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저도 이제 뉴스를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릴 때 네이버 뉴스 랭킹 뉴스나 아니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자주 보는 신문들을 이제 구독해서 거기서 보는데 NFT가 하루에 한 번씩 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이걸 했는데 뭐 12시간, 6시간, 1시간 전에도 뭐 어디가 NFT를 만든다, NFT를 투자한다, 뭐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NFT랑 연결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과연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메타버스 나왔을 때는
뭔가 이거를 교육에 해보니까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뭐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요즘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코스페이시스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공간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것도 함께 NFT라는 것도 교육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이제 NFT,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NFT라고 하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작가가 가상 공간에 올린 작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는 게 줄여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NFT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할 수 있겠죠. 또 저도 왜 가상 공간인가? 그리고 왜 도대체 암호화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NFT입니다. 첫 번째가 원본의 증빙.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이제 많이 퍼져 있고 누구든지 어디서 그 해킹을 할 수 없게 정보가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거래 내역 누구에게 거래를 했다. 소유자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바뀌었다. 이런 것도 모두 내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탈중앙화 되기 때문에 NFT를 만든 작품조차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빙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NFT 토큰을 거래한 것도 모두가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저도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블록체인 물어봤어요. 여러분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요? 하니까 비트코인 알고 이더리움 알고 있는 뭐 저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부 비트코인, 이더리움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한참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들끓었었죠. 지금도 많이 회복세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비트코인 팔아서 얼마를 벌었어요. 근데 벌었어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망했어요 하는 거를 또 굳이 학교 교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 굳이 이거를 교실에서 집에서 망했다고 하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누구가 뭐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비트코인을 했어요. 이때 보면은 중학생들도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그때 막 비트코인을 하면서 어떤 뭐 이제 용돈벌이를 했다는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비트코인 잘못해서 뭐 그다음에 뭐 얼마에 빚을 졌다 이런 뉴스도 간간히 보이기도 했었죠. 뭐 좀 그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졌죠. 뭐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래픽 카드 가격이 뭐 나머지 카드를 GPU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비쌀 정도로 그렇게 그래픽 카드가 높았다, 가격이 비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좀 관심이 있었다 학생들이죠. 블록체인 하면 저도 사실 뭐 거래하는 것만 해봤지 이런 구조적인 내용은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NFT를 만들어서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정을 제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 계정 또는 보호자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보호자 계정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학생 계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정이 과연 쉽게 만들어질까? 요즘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뭐 보호자 통해서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보호자 계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어머님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자녀분이 뭔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판매하고자 보호자 계정을 통해서 좀 가입을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거 계정 문제는 둘째 치고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작품들이 과연 100% 자기가 만들어진 창작물인가? 물론 뭐 창작은 이제 모방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의 창작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거를 누가 어떻게 100% 완벽하게 검증해 줄 수 있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사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학생들의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그 창작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또 한 번 올라가면은 무조건 내역이 남기 때문에 잘못 올리면 학생들이 저작권을 피해가 볼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만든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이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방향이 쏠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가 어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뭐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떤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이제 수단일 뿐이지 이런 NFT를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더라고요. 이 기술을 하는 건 사실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NFT를 접근할 때는 오히려 지금 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저작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교육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이런 것에 현재 이렇게 NFT라는 것도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맞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발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구매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암호화폐 아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엄마가 아빠가 팔았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답이 안 나오죠. 이걸 또 언제 이렇게 또 인식을 개선하고 5개념을 바로잡고 이러고 하는 게 뭐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NFT나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르칠 것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지도 할 것도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인식의 개선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내기가 너무 쉽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첫 발걸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이 되겠다는 소유권을 가진다는 건데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게 과연 학생들로부터 100% 이게 가능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개정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식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NFT를 통해서 이제 마켓을 탐색할 수는 없을까? 어떤 작품들이 NFT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어떤 작품이 가치가 있는지 아까 뭐 디샹의 세미에서 이게 200억이다. 왜 200억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사전적으로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NFT 실물이 아니더라도 NFT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작품들도 어떻게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성 논란이 되는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작품이 어떤 선정성을 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미술 전공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왜 이 작품을 보여주나요? 이거는 좀 선정성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이런 질문에서 교사가 대답하는 게 100%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선정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를 또 뭐 선정성이 아니라 이건 작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 구매하기도 쉽지 않고 뭐 보기도 어렵다.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교사가 먼저 탐색을 해서 이제 캡처본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어느 정도 저는 제한적으로도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F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공간이 오픈시라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그런 바다죠. 열린 바다. 요즘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등 이제 오픈이라는 말을 항상 IT 쪽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NFT도 이중에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픈시는 세계 최대 국유의 규모의 NFT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발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심사나 검증 과정이 없어서 누구나 발매가 가능하고 대신에 그렇다는 말은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NFT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슈퍼레어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심사가 이루어져요. 심사를 통해서 NFT가 발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슈퍼레어라는 공간은 좀 빨리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리 선점해지는 그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여기서 NFT를 나 발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니까 쉽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뭐 학생들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거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17,532 이게 달러인가 유로인지 모르겠는데 달러겠죠? 그러면은 벌써 이 작품만 해도 엄청나죠?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어 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선정성이 논란이 되는 수 있을 만한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선택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클립 드롭스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국내에서 활성화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그라운드 X라는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카카오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원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루에 하나를 정해서 하루 동안만 경매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클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클레이가 바로 거래하는 토큰,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레이 이렇게 같이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클레이 점토라는 뭐 점토인 것 같아요. 이런 클레이를 통해서 클레이라는 화폐로 거래를 한다. 이 클레이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미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온라인 NFT 거래 공간이 있다. 이런 거를 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게 바로 크래프터 스페이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X에서 만든 곳이고 카카오 자회사입니다.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나름 좀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체 심사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뭐 그냥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좀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아무래도 크래프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잠깐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네.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래프터 스페이스 들어가시면은 뭐 전체 지금 12만 3,145개 정도 발급이 됐다고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뭐 좀 그래도 볼만한 게 많이 있죠. 비슷한 작품에서 이렇게 색감을 좀 바꾼 것도 있고 강한 고양이가 얼굴 들었다가 내렸다. 이런 건 거의 일상 속의 사진이죠. 이런 것도 어떤 작품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만들면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 몇 번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지도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를 스캔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도전해 볼 수 있는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작품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영상 그 GIF라든지 요즘에 뭐 WPP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도입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전해 볼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에 뭐 메타 갤럭시야, 에덴루프, 그다음에 ENFT, 그다음에 메타마스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플랫폼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하고 그다음에 작가와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구매하거나 이제 바라보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또는 거래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조금 고무적이긴 한데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라고 하기엔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런 거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더라고요. 다행히 뭐 어떤 그런 것도 다 대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NFT 발행하기에서 뭐 하나씩 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절차가 장난 아닙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자, 발행하기의 의미는 민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조하다라는 의미고 NFT를 발매하는 행위를 말해요. NFT 발행이란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정확한 이런 이제 IT적인 용어로 해설을 드리면은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NFT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쉽게 실물 작품이든 아니면은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나 영상의 작품이든 그런 것을 이제 NFT라는 토큰처럼 아니 토큰이라 말을 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그런 이제 암호 같은 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뭔가 번역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버튼 위쪽에 누르시면 아래쪽에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저도 몰랐죠. 이게 이렇게 이게 복잡한 절차인지 그냥 로그인하면 되지 하면서 로그인했는데 뭐 카이카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갑을 이용해서 이건 암호화폐 제가 거래를 해봤으니까 지갑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갑을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하는데 카이카스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이제 설치하라고 해요. 그럼 카이카스 뭐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해야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니까 뭔가 또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새 창으로 뜨면은 이제 새 창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카이카스라는 것을 확장 프로그램 크롬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것을 뭐 설치하고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됐다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카이카스라는 어떤 확장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까지 뭐 요즘에 뭐 로그인 하는데 공인인증서 요 로그인하면 굉장히 뭐 설치할 게 많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간단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 있냐?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드블로그 설치하고 있고 뭐 크롬 원격 제어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제 그 K85를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뭐 하나의 보안 그거죠. 이 확장 프로그램을 중에서 여기 있는 퍼즐 모양을 선택하시면 여기 카이카스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카이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고 퍼즐 옆에 이 카이카스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성하기 눌러야 되는데 여기 비밀번호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비밀번호예요. 저희가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 생성하고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안전 사용 가이드 하면서 시드 구문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싱이나 스캐밍 중에서요. 뭐다 모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드 구문이라는 내용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암호 문구인데요. 말 그대로 시드 암호죠. 이게 시드 씨앗이니까 이제 시드 암호 말 그대로 진짜 씨앗이 되는 그런 구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여기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시드 구문을 잃어버리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적으라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컴퓨터에 보관하실 경우 해킹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까 종이에 적어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나오고 NFT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진입 장벽부터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써야 되나? 블록체인의 끝은 결국 다이어리인가 노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했으니까 따로 저도 뭐 다이어리 최근에 산 거를 있다가 적어서 뭐 일단 이 시드 구문을 옮겼습니다. 뭐 잔디 그 다음에 뭐 연습장 노트 어떤 단어 일련의 단어의 이런 그 낱말들을 여러 개 배치한 걸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크래프터 스페이스로 돌아가서 아까까지는 이게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입을 했었던 것이고 다시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카이카스 로그인하라고 했었죠. 이제는 카이카스가 설치가 됐으니까 카이카스 로그인하고 아까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잠금 해제를 누르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시드 구문이 입력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그 연습장에 적었던 다이어리에 적었던 걸 다시 꺼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영타를 시작합니다. 아 이게 진짜 블록체인의 정수구나. 이게 블록체인의 끝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막 뭐 잔디, 연필, 뭐 공책 이런 거 막 일련의 낱말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드 구문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카이카스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연결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이카스라는 확장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스페이스라는 이 공간을 서로 연결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체크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니까 또 뭐 메시지 설명 또 나옵니다. 아 이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애들이랑 못하겠다. 이거는 여기서 GG 하고 이제 저는 뭔가 마음의 포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메시지 서명하는 것도 어떤 이제 어떤 블록체인의 뭐처럼 보이는 어떤 일련의 막 문자와 숫자와 기호가 조합된 이런 문구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개인적인 서명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제 서명을 제 계정에 있는 서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서명 버튼 누르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이제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네요. 드디어 이제 회원 가입을 합니다. 닉네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지갑 주소가 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제 지갑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일련의 숫자와 알파벳과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조합으로 이제 막 지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혹시 암호화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이 지갑으로 제게 뭔가 암호화폐가 뭐 남으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닉네임과 이메일 주소하고 이제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회원 가입하는데 만 19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학생들과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고 무조건 보호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과연 이 보호자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처음부터 이런 일련 절차를 과연 어떻게 하면 쉽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니까 이제 오른쪽 넘어가니까 이메일 인증을 또 하래요. 그러면 아까 여기 저도 이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다시 들어가서 메일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회원 가입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저는 여기서 이미 아까 뭐 다이어리에 적으라는 것부터 이미 절반은 포기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한 80% 나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기 들어보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FT 발행하기, 이 다음부터 좀 절차가 간단해 보일 줄 알았습니다. 발행하기를 누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간단해요. 여기서 NFT 형태를 뭐로 표현하냐? 이미지나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지는 PNG, 뭐 JPG, 뭐 JPG, 그다음에 WBP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안타깝게도 픽셀 사이즈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여기서는 최대 10MB까지 업로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배경색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FT 조금 이렇게 탐색해 보시면 아까도 있었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이렇게 들었는데 뭐 배경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배경색을 어떤 이제 헥스 코드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작품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작품 이름을 여기다 설명을 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바로 발행량이죠. 저희가 이제 실물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제가 저작권자로부터 만들어진 복제가 바로 발행입니다. 근데 이 발행량은 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한 개만 만들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겠죠. 근데 괜히 하나만 하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제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작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발행을 하면은 이제 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품의 희소성이나 어떤 그런 특별함의 가치를 투자할 텐데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가 만약 나온다면은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들이 만약에 NFT를 발행할 때는 이 발행량의 어느 정도를 따질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작가와 그런 뭐 독자가 아니라 뭐 박물관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죠? 고객이라고 할게요. 저는 작가와 이 작품을 감상하는 고객과 어떤 소통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작품 이름과 작품 설명이 있죠. 생각보다 공간이 크죠. 이 작품 이름도 중요하고 작품 설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뒤샹의 샘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사물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어떤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작품 이름과 작품 설명이 될 것입니다. 프로퍼티 레벨 상태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사각형 표시하고 뭐 숫자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체크리스트 2개 한 다음에 NFT를 발행하게 하면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 개수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10개 정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뭐 추가적인 금액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발행 개수도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는데 아까 그 수많은 절차 과정을 거쳐서 발행하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발행하기 버튼 누르고 파일 올리고 이름이나 설명 올리고 발행 개수 정하고 체크리스트 2개 체크하고 발행하기 누르면 끝납니다. 근데 가입하는 게 너무 쉽지 않죠. 자, 여기 발행하는 거는 이제 NFT 공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이게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장에 드러내줘야겠죠. 이거를 이제 NFT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과 판매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판매는 어디서 할 수 있냐? 뭐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오픈시고 이 오픈시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픈시에다가 올리는 거를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게 좀 짝대기 3개, 막대기 3개가 더보기 기호죠. 이 더보기 우측 상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 중에서 커넥트 월렛, 그러니까 즉 지갑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코인베이스, 뭐 이제 팬텀, 월렛 커넥트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타마스크 이게 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거래하는 도구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쇼 모어 옵션스라는 곳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과정을 겪었던 카이카스라는 게 보입니다. 이 카이카스 버튼을 선택하면은 이제
이 오픈시라는 공간과 이 카이카스가 연동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아까 카이카스하고 그 NFT를 발행했었던 그 크립토 스튜디오랑 크립토 스페이스랑 연동이 됐다면 이번에는 카이카스랑 오픈시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 이게 잊을만 하니까 이 사이트 이 창이 또 뜨죠. 뭐 오픈시에 이번 또 연결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카스하고 이번에는 오픈시를 연결하고 체크하고 연결하면은 지갑에 이제 지갑이 연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 아이콘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갑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갑 주소가 이렇게 약으로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제 그림이 제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정 그림을 선택하면은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제 지갑 주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뭐 컬렉티드, 크리에이티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히든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게 왜 히든이냐? 왜냐하면 발행한 NFT는 발행했는데 이걸 시장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든 버튼을 선택하면은 제가 만들었던 NFT가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FT를 뭐 여러 개 만들었으면 여러 개 나타나겠죠. 그 중에 만들었던 작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이제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WK 클레이죠. 이것도 아까 그 화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올릴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이제 세일 버튼 누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소통의 공간이자 거래의 공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이 나가겠죠. 이 중간 유통 수수료가 1.5달러입니다. 1.5달러 정도인데 지금 이게 아마 하나의 가격이 1.5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2.5% 정도를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연락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거를 올리고 이런 이제 계정을 이렇게 이런 것을 락을 해제하면서 이런 수수료 정산하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서 NFT를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매하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이 어떤 구매자가 있겠죠. 구매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물에 좀 가깝게 되겠죠. 이 현금을 익숙한 예전에 상처를 매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어떤 그런 거래소가 보입니다. 빗썸, 뭐 업비트, 뭐 코인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물을 이제 암호화폐 중에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더리움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를 이제 현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서 어떤 작품을 NFT로 만든 이제 발행을 하고 판매까지 나온 이 NFT를 선택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픈시라는 이 거래소에서 얘기를 해주죠. 야, 이제 이 작품 NFT 만든 이 작품이 이제 네 거야라고 이 NFT의 거래 내역이 이제 남게 되고 이것이 블록체인으로 암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 구매했던 내역은 사라지지 않고 제가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현금을 주고 옛날에 어떤 작품을 샀다면 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상의 뭐 이제 증명서라고 보시기에 뭐 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거 내 거다라고 누구 모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생각보다 구조는 간단하죠. 이 기술적인 시스템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입하는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 공간에서 이 암호화폐를 구현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저는 하나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판매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그만큼 등록 네. 가스비가 비싸질까요? 이렇게 네, 들어왔는데요. 맞습니다. 이 가스비가 이거 어느 좀 많이 이거를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가스비가 제가 알기로는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이게 또 올리는 비싼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트마다 이게 또 달라가지고 뭐 정확하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올려봤자 기간이 높여봤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또 어느 적재적소에 딱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 NFT를 홍보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서혜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오픈시를 학교에서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유해 사이트라서 접속이 안 되는 거. 이거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또 접속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학교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데 학교에서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예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많이 벅차다는 것을 인식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블록체인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까 얘기하고 또 엄마나 아빠가 비트코인을 해보셨네요. 벌어뒀으니 아니 망하셨더니 일단 계정은 보유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아주 실말의 가능성을 일단은 아주 신라가 그 머리카락에 있는 아주 작은 어떤 유전자 정보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할 수도 있겠다. 뭐 저희가 만약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게 좀 더 만들어지기 쉽게 되면은 불가능하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0.0001%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인식의 변화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뭐 이해네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제 그런 절차가 많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NFT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작품성은 일단 초점을 맞추면 이게 착장물이 저희 이제 학생 건지 볼 수가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 팔려요. 생각보다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까 뭐 19세 이상부터 이렇게 아래에 체크 표시가 나와 있었죠. 뭐 14세 미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19세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아예 학생들로만 만들어진 계정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사가 있는 그 어떤 사이트가 오히려 그런 거래소가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야하지 않나, 뭐 선정적이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실 속에서 NFT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신랄히 희망을 조금 갖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 그리고 저 자체도 이 NFT 자체를 많이 모르니까요. 일단 작품을 학생들이 미술 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죠. 근데 미술 교육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글이나 그림 같은 것도 아까 보시면 뭐 밈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조차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작품을 어떤 그 영상이나 아니면 글이나 그림을 남길 수 있는 모든 활동도 NFT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만든다면 이건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이거 전환을 해야겠죠.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찍어 올리는 공간이 뭐 이학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팅이라든지 클래스 1, 2, 3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메타버스 공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할 수 있겠죠. 화폐를 이따 만들어서 거래하는 건데 이것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거래하는 작품 사진 수를 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이 제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작품의 희소성이나 특별성에 어떤 마지노선을 이제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학생들이 만들면 그 작품을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줄 거야. 근데 이 작품을 몇 개를 줄래? 사진 파일을 몇 개를 줄래? 저는 3개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3개만 하세요. 저는 5개 하세요. 5개 너무 많지 않니? 저는 100개 할 거예요. 그 정도 거의 무상 제공인데 뭐 상관없어요. 봉사활동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품 수를 제한하는 것에서 좀 더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거래를 한다면 무슨 작품이 인기가 많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작품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의 작품이 가장 많이 사고 싶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NFT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고 저희가 오히려 그 작가의 그 특별성이나 작품의 특별성과 작가의 의도 이런 것에 좀 더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작품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이제 작품을 또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저작권 교육을 NF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이제 블록체인 교육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블록체인이 있었다. 이건 뭐 페이스턴이라고 하죠. 이건 옛날에 뭐 블록체인 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서 논문을 내셨는데 이 블록체인을 언플러그로 내셨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뭐 블록체인 언플러그드 그 리스에 들어가시면 이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계속 교육과정 논문 그쪽에서 교육
좀 더 상위 논문까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올라갔던 논문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교육적으로 활용 방안도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하는 그런 소통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방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야겠죠. 만약에 실제적인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굉장히 절차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 NFT의 가능성. 만약에 그리고 우리 자녀도 NFT로 작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12살짜리가 최근에 12살짜리가 NFT로 돈을 1,000만 원인가 벌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최근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이면 5학년인데 5학년들도 아까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무에서 유로 순수하게 창작을 한다면 충분히 작가로 거듭날 수 있고 어린 나이부터 작가로 해서 그 수익까지 연결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도 진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저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암호화폐로 만들 수가 있을까? 만약에 안 되면 요즘에 포인트 많이 있죠. 당근마켓에서 그림 대신 그려드려요. 5천 원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도 현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포인트로 인해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쉽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 만드는 것보다 이 가상거래 사이트 만드는 게 좀 더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암호화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예 학생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이 해누리 초등학교인데 201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잠깐 홍보를 하자면 학교 상징이 나중에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누리집에서 나오고 학교 이 상징이 이게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토큰처럼 만들기 용이하죠. 이거를 수십 장, 수백 장씩 잘라 만들어서 코팅해서 이거를 아이들이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이게 토큰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우리만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밖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암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토큰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대체해서 아니면은 사진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보긴 하는데 일단은 접근할 때는 일단 실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큰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일단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연령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의 특성이 누구 모두가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 내역이 모두가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증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작품을 얼마에 토큰 몇 개로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을 쭉 남기는 한 공간에 남겨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이 속성을 어떤 모두가 볼 수 있는 소통 공간 예를 들어서 클래스팅이나 이학스터 이런 곳에 계속해서 써 내려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학생에게 이제 역할 한 명이나 2명 정도에게 부여한다면은 훨씬 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학생이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플랫폼에 진짜 그 살아있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NFT 미술교육 일단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술로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모든 교과를 활용해서 그림뿐만 아니라 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 모습을 촬영하면 되겠죠. 오히려 가장 만들기 쉬운 게 영상이고 그 다음이 밈입니다. 그 다른 아이들은 웃지 않는데 그 학생들 교실 안에서 자기들끼리랑 웃는 그런 유머 코드가 하나둘씩 나와요. 그런 것을 그냥 잘 캐치만 한다면 그것 자체도 이 유머는 이 밈은 누가 어떤 학생이 먼저 만들었다. 그 자체도 이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거는 그런 이 유머 나도 사고 싶어. 이걸 이제 화폐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일단 화폐는 많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만든다면은 수십만 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매주 아니면 매달 이제 그 화폐를 찍어내는 역할을 한 명 줘야겠죠. 토큰이 곧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물적인 작품이 있다면은 밈이라 될 수는 없겠지만 글이나 그림, 영상은 다 이제 어떤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영상까지 아니더라도 글이나 그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이나 가상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게더타운을 제일 많이 쓰니까 게더타운에 아예 공간을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 아예 교실처럼 교실 미술관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서 학생들의 작품을 사진을 찍어 올려서 올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올려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픽셀스로 메타버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게더타운에서는 거의 안 보이지만 뭐 캐릭터도 작고 그다음에 어렴풋이 자기 거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3D 공간으로 해서 입체적인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작품을 올리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 사진을 거래하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작품 사진 수를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FT는 이제 가상으로 전환되니까 많이 찍어낼 수 있는데 많이 찍어낼 수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작품이 갖는 가치에 주목을 하는 게 오히려 NFT에서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거래 방식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가치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작가가 되는 그런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돼서 작품을 홍보하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미술관이나 방금 뭐 전시 같은 거 하면은 요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예술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자체로도 영상을 남기면은 그것조차도 어떤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는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시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플랫폼에 그냥 템플릿이 있는 거라서 여기다 그냥 다 벽에다 붙이면 돼요. 붙이면은 애들이 알아서 주소 남겨주면 하나둘씩 이제 보겠죠. 그럼 작품은 누가 찍냐? 학급 역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교사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서 역할은 블록체인이고 암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이런 뉘앙스의 역할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 다른 학생들의 자기 걸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심을 학생들이 많이 갖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학생에게는 보여줄 수 있고 대신에 이 학생 자체도 이제 이거를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하나 주고 공기기 하나 주고 다 사진을 찍으세요 하면은 열심히 찍습니다. 그리고 책상 하나 남는 거 빼서 거기다가 이게 틀을 만들어요. 틀을 이렇게 나오네요. 그 틀을 이렇게 격자를 넣는 거죠. 격자 만들어 테이프로 붙여놓은 틀에다가 사진을 놓으면은 거기 딱 맞춰서 잘 찍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또 쳐다 보니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보니까 금방 합니다. 누구나 이미 예술가라고 이거 우리나라 분께서 아마 그 테드랑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얘기했었던 그런 강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이미 예술가라는 활동이 이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라는 의미는 예술 공부도 안 하고 그림의 소질도 없고 없어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스토리가 이제 고유성이나 특별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표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작품으로서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그림 실력을 측정하는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준비물도 간단하죠. 종이,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학생들에게 그려라고 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제 그려지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려하고 여기다 라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기 나고 그다음 젓가락 몇 개 넣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뭐 설마 이렇게 그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라면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작품성으로 가치가 있냐라는 걸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사회적 통념으로 공유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에 딱 멈추는 거지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로 넘어가는 그 이전 단계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뭐 그냥 일반적인 라면 그림이죠. 다음 질문 그 그림을 그립니다. 행복한 라면을 그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라면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온갖 그림이 나오겠죠. 뭐 컵라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불닭볶음이 요즘 뭐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불닭볶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이랑 많이 같이 먹었던 라면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예시죠. 그래서 이 라면이 왜 행복한지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작품의 이제 특별함과 고유성을 담고 이제 창작자 이것을 만든 의도에 이 그림을 창작자가 만든 의도에 좀 더 집중하는 발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저는 학원 갔다 오고 나서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이 가장 맛있고 기억에 납니다. 항상 냄비에 담아주신 그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거 뭐 예시니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있었던 하나의 냄비에 담겨 있는 라면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생김으로써 이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사람들에게 와닿을수록 더 이 작품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라면 중에서 진라면 순한 맛은 정말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라면이 가장 맛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라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라면 순한 맛이어서 놀랐습니다 하면서 뭐 진라면 순한 맛을 그렸다. 뭐 진라면 순한 맛 맛있습니다. 뭐 먹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맛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안 먹어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스토리를 부여한다면 단순히 뭐 진라면 순한 맛이나 이 봉지만 볼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렸던 진라면 순한 맛이 어떤 의미를 담게 되고 이런 이제 유머가 담기게 되면은 좀 더 학생들이 한 번쯤 웃으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언제 발생하는지 이거는 아직 제가 교육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NFT로 등록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 등록한 시점이랑 작품 완성 시점. 근데 예상했을 때 어떤 이걸 작품이 시장에 내놨을 때가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저작권 교육에서 요즘 많이 나오죠. 작품 완성한 시점 자체에서 저작권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NFT는 이제 이 완성된 저작권을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시장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NFT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 시점이 저작권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거 작품 누군가 스케치해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가 따라 그려가지고 아니면 그 사진 찍어서 NFT에 올렸다. 그러면은 그 NFT에 올리면 그게 저작권이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FT 작품을 구매한다면 이게 구매하는 것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NFT에서 좀 더 그래도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겠더라고요. 이게 NFT 여러 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여러 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 저작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NFT를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어떤 작품을. 근데 이 구매한 작품을 바탕으로 원작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의가 없이 작품을 뭐 도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작권이 접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FT하고 관련된 법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은 의논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법률 실문이 있고 여기 뭐 김앤 어떤 그 이제 거기서도 이제 법률 거기서도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NFT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실물 이게 NFT 통해서 과연 실물 자산 토큰이 이렇게 발행되면 이게 증권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기 경제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런 기초 자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이 아직까지 법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저작권을 NFT로 통해서 특히 소유권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NFT 통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블록체인 잠깐 얘기 들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페이스톤이라는 것이죠. 이 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다음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화편이죠. 화편. 이 돌의 주인은 누구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돌을 통해서 어떤 밭을 샀다. 그래서 이 돌의 주인은 이제 A란 사람이 아니라 B다.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디지털로 IT 기술로 표현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접근하시면 좀 더 이게 뭐 완벽한 설명은 될 수는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저희 사이트죠. 저희 단톡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얼마에 구매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128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톡방이 어떤 그 단톡방을 이제 해킹을 당하지 않는 이런 IT 기술로 구현한 것이 일종의 블록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 그렇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매너티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를 코인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그래서 이거를 매너티라는 그런 해양 동물이 있는데 그 해양 동물을 굉장히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매너티를 보호하는 그런
환경에 좀 더 많은 기부나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고 이거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암호화폐가 있다면 우리도 뭐 학교 스쿨코인 비트코인 말고 이런 스쿨코인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SCC에서 이렇게 딱 두 개 붙이면 달러랑 느낌도 비슷하죠.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도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상장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치가 없으면 그냥 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그냥 저희가 거래하는 하나의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이트를 구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이트 구현은 아직까지 저는 웹 이런 퍼블리싱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은 진짜로 아까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했었던 실제 이런 거래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냥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런 거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미래 교육 중에 일부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말이나 학기 말에 뭐 게드타운 전원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시회를 연다면 훨씬 더 이제 학생들도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시는 사실 NFT랑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연말이고 학기 말이라서 거래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한 마지막에 그런 최종 작품을 저희가 NFT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작품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되고 이런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기는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 돌아가면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200억의 가치가 있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 NFT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NFT에 대해서는 기술로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NFT도 하나의 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수단이 이제 쭉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학생들도 좀 더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의 어떤 NFT 교육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화면을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려운 주제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조수빈 선생님께서 그 질문 하나 주셨는데 여러 NFT 플랫폼에 같은 작품을 올렸을 때 윤리적 등 문제가 될까요? 플랫폼이 다르면 주소는 다를 것 같지만 소비자에게 따로 알리면 상관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네, 네, 아유, 굉장히 그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문제점은 실제로 다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어, 윤리적 문제가 반드시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같은 작품을 다른 곳에 올린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그, 그 작품을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누군가 올린다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저기 소유권에서 아니면 또 저작권이나 이런 데서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작자가 여러 NFT 플랫폼에 올리는 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NFT 자체는 아니 그 오픈시라든지 이런 거래소는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작자의 권한에 좀 더 집중한다면 이런 거래소는 사실 어떤 중개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100% 이게 맞다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 밖에서도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최지 선생님께서 하신 이 블록체인 학습을 위한 언플러그드 프로그래밍 이 논문 맞습니다. 저도 저런 논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 네. 책을 쓰시면 되지 선생님, 않을까요? 책 이제 책을 좀 네, 주셔서. 이제 이걸 좀 더 가공을 잘한다면 교사의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먼 미래에는 저희도 NFT가 사라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그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사라진다기보다는 어떤 만약에 사라진더라도 한 시대의 현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소희준 선생님이 어, 또 피드백을 주셨 벌써 오늘 제목부터 엄청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역시 선생님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에서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시행착오가 보여서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블록체인 보드게임도 만들어서 해보고 NFT 미술 경매도 야매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해가 빨라서 놀랐습니다. 일단 발표 들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느꼈던 게 결국 NFT 자체가 녹아든 욕망이 탈중앙화, 민주성, 고유성 등등 최근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데서 교육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1년 동안 풀어나가고 싶네요.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교장 선생님. 저 말씀이 제가 도대체 어떤 의견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이랑 같이 이렇게 접근하신 거에서 저도 오히려 좀 더 선생님 말씀에 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도 진짜로 앞서가면서 수업을 막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스쿨코인 만들어서 학생들 이렇게 실제로 거래해보게 하자고 하셨던 의견에 좀 좋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전시회도 열고 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스쿨코인을 이용해서 그걸 만약에 이제 가치는 없지만 사고 판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교육도 되고 자신이 만든 어떤 그 예술 작품, 그러니까 작품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이렇게 거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하면 좋지 않겠나. 저작권 교육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그 부분에서 참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정은 선생님도 스쿨 코인의 한 표. 예, 저도요.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네,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이걸 했는데 만약에 또 뭐 비트코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거래를 공교육에서 뭔가 장려를 하는 그런 안 좋은 시선까지도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생길 수 기술적으로 있을 것 구현하는 거는 같아요. 그게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기술적 구현은 사실 뭐 찾아보면 검색하면은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에 만들 때 그냥 뭐 스쿨코인 SCC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음,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그런 동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쿨 코인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조수빈 선생님께서 혜진 선생님께서 경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리워드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학생들 반응도 궁금하다고 네 서희 선생님이 답변을 또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실까요? 음.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문기장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는데 항상 저는 뭐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진짜로 저희 그런 학부모 교육이나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관심의 끈은 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바라보자.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이제 그 아까 정리했던 아까 그 다이어리 속에 아까 뭐였죠? 그 시드 구문을 이제 다시 꺼내서 이제 로그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네. 또 해보고 나서 실행해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공유가 될 수 있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정규 과정에는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캠프 이런 거, 청소년 인공지능 캠프 이런 거 할 때 응용해서 이렇게 네, 한번 단기적으로 스쿨코인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거 응용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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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어놓고 그럼 실현하세요. 인공지능 캠프에서 스쿨코인 만들어서 NFT 체험해보기 프로그램 괜찮지 않을까요? 가능할지 뭐 일단 해보는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뭐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당장 제가 확답을 감사합니다. 드리기는 아직 조심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희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하신 거죠, 이번에도 이 네, 네, 네. 프로그램을. 네. 그럼 마지막 소감하시기 전에 다음 주 수업 제가 또 한번 공지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역시 우리 황정호 선생님께서 또 좋은 분을 또 저희 연구에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김선욱 교수님께서 청소년향 인공지능 특강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특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 시간 내서 오셔서 또 특강이시고 하시니까 오셔서 듣고 아마 강의는 좀 짧게 하고 선생님들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이 이렇게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수업하시다가 궁금한 점 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좀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또 서로 많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끝으로 우리 경찬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희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수업 나눔 소감. 네. 이 선생님 먼저 하시죠. 네, 희 선생님. 네,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픈C가 들어가져요, 학교에서. 그래서 들어가지면 뭐 하나, 사실 이걸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나 고민도 더 많이 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담임하고 있는데 어쩌면 3학년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문경찬 선생님이 거의 그럼 교육계에서 이 NFT 관련한 그거는 거의 선도적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T랑 저기 인공지능이랑 이게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좀 정보 쪽과 기술 쪽이 많이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교육의 접근 방향을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 해서 뭐 교육공학이니 교육공학은 아니죠. 저기 컴퓨터 교육이니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은 과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교육을 잘할까? 아니면은 교육을 먼저 전문화한 사람이 이런 기술 교육을 더 잘할까? 항상 이런 고민이 누구나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추구하는 방향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응용 학문이죠. 교육도 응용 학문인데 거기다 기술까지 붙였으니까 지금 응용이 응용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응용 학문을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교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기본적인 교육 지도나 이런 것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항상 계속 탐색을 하고 저희 그런 그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많이 벅찹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너무 오만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교육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선생님도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저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 있으면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경찬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김동영 선생님께서 유익하고 유쾌하고 시원시원하고 명쾌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김희선 선생님, 문경찬 선생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또 멘트를 주셨고요. 두 분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강의, 어려운 강의였을 텐데 두 분이 같이 좋은 강의 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우신 것도 아낌없이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모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경찬 선생님, 희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